지금 이 순간 딱 한 가지 숫자만 기억해 주십시오. 21.5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65세 어르신의 평균 기대여명, 바로 21년 6개월입니다. 그 21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오래 사는 것만이 좋은 노후가 아닙니다. 어디서, 어떻게, 어떤 사람들 곁에서 사느냐가 그 21년의 질을 결정합니다. 집 하나 잘못 고르면 노후가 무너집니다. 반대로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60세 이후라면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늦기 전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몸이 아직 괜찮을 때, 판단이 또렷할 때, 직접 돌아볼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움직이셔야 합니다. 아프고 나서, 혼자가 되고 나서 결정하면 선택의 폭이 너무 좁아집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아직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부동산 투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집값이 오르느냐, 내리느냐를 따지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그 21년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따뜻하고 편안할 수 있는지 그 핵심 열쇠 하나를 드리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살고 계신 그 집이 정말 지금의 나에게 맞는 집인지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라고 하면 연금과 저축만 떠올리십니다. 그런데 정작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그 공간, 계절이 바뀌어도 같은 창밖을 바라보는 그 환경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무도 속 시원하게 말해주지 않았던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에 지금 사시는 지역 이름과 숫자 2를 남겨주시면 여러분 곁에서 더 좋은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야기 시작합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이정숙 어르신, 올해 73이십니다. 30년을 살아온 아파트입니다. 어느 골목으로 가면 지름길인지, 버스 정류장에서 몇 번째 의자가 햇볕이 잘 드는지, 단골 미용실, 원장님 손맛까지 몸이 먼저 기억하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익숙한 공간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독립하고 나서 빈 방 2개가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챙겨야 할 사람이 없고 밥을 차려도 마주 앉을 사람이 없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이웃들과 인사 한 번 나누기도 어색해진 지 오래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이 집이 나를 품어주는 공간이 아니라 그냥 내가 있는 장소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장을 보러 가는데 횡단보도 하나를 건너는 것이 이렇게 버거울 줄은 정말 몰랐다고 하십니다.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건너던 그 횡단보도가 이제는 신호가 바뀌기 전에 다 건너지 못할까봐 겁이 난다고요. 지금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으신가요? 혹시 지금 사시는 집이 20년 전에 선택한 조건 그대로인데 나는 이미 20년이 지난 사람이 된 건 아닌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우리가 살아온 집은 대부분 젊을 때 선택한 집입니다. 아이들 학교 가깝고 남편 직장 출퇴근 편하고 대형마트 있고 번화가 가까운 곳. 그 조건들이 삶의 중심이었을 때 우리는 그 집을 골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그 조건들이 여전히 최우선 순위인지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아이들은 이미 각자의 삶을 살고 있고 직장은 오래전에 끝났고 번화가는 오히려 시끄럽고 피곤하게 느껴지는 지금 그 집이 정말 나에게 맞는 집인지를요. 2025년 통계로 보는 1인 가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인 가구는 처음으로 800만 가구를 넘어섰고 60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1인 가구의 37.4%를 차지했습니다. 세 집 중 하나 이상이 혼자 혹은 두 분이서 지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많은 어르신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방들이 가득한 집에, 관리비는 그대로 나가는 집에, 낯선 이웃들 사이에서 묵묵히 머물고 계십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단지 한 번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집이 진짜 나를 위한 집인지를요. 익숙한 것과 편한 것은 다릅니다. 오래된 것과 맞는 것도 다릅니다. 그 차이를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에는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서울 마포에 사시는 김순자 어르신, 올해 71살이십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아들 둘은
각각 부산과 캐나다에 살고 있습니다. 32평 아파트에 혼자 사십니다. 관리비만 매달 28만 원, 거기에 난방비 따로, 전기세 따로. 겨울이면 집안이 썰렁한 게 온도 때문인지 외로움 때문인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장을 보러 나가면 무거운 봉투 들고 오는 것도 일이 되었고 무릎은 거짓말처럼 아파옵니다. 이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던 분들은 하나둘 떠나가고 새로 이사온 젊은 이웃들과는 말을 섞을 기회조차 없습니다. 김순자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이 동네를 잘 알아요. 그런데 이 동네가 나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 한마디가 참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통계청 조사에서 1인 가구 어르신들은 몸이 아플 때, 우울할 때 도움받을 사람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전체 가구 평균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숫자로 보이는 외로움의 실체입니다. 익숙하다는 것과 편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래 살았다는 것과 잘 살고 있다는 것도 다릅니다. 지금 이 집이 나에게 진짜 편한 집인지 아니면 그냥 오래된 집인지 오늘 한 번만 솔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노년에 살기 좋은 집이란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집값이나 평수부터 생각하시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집이 아니라 삶의 환경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병원 접근성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은 선택이 아니라 생활입니다. 2024년 건강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550만 원을 넘어 전체 평균의 2.4배에 달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반드시 병원을 가게 된다는 뜻이죠. 그 거리가 10분이냐 40분이냐에 따라 몸이 힘들 때 선뜻 나설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라집니다. 병원이 멀다는 이유로 아픈 것을 참고 버티다 병을 키우시는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두 번째는 교통 편의성입니다. 운전을 평생 하실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차를 내려놓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2025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중은 30%를 넘어서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날을 대비해서 버스나 지하철 혹은 마을버스 하나로 시내를 나갈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생활 인프라입니다. 재래시장이나 마트가 걸어서 15분 안에 있으면 장 보는 일이 여유롭습니다. 약국이 가까운지, 미용실이나 이발소가 동네 안에 있는지, 작은 것 같지만 이것들이 매일의 삶을 결정합니다. 네 번째는 조용함과 자연환경입니다. 소음은 나이가 들수록 더 피로하게 만듭니다. 산책할 수 있는 공원 하나, 볕이 잘 드는 벤치 하나, 계절이 바뀌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나무 한 그루. 그것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말을 나눌 수 있는 이웃, 같이 걸을 수 있는 친구, 경로당이든 복지관이든 나를 알아봐주는 공간. 그것이 없는 집은 아무리 전망이 좋고 시설이 좋아도 결국 외로운 집입니다. 사람이 있는 환경, 그것이 노후집 선택의 진짜 핵심 기준입니다. 요즘 60대 어르신들 사이에서 눈에 띄게 늘고 있는 흐름이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지방 중소도시로 이동하는 흐름입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비용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2025년 7월 기준 통계에 따르면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약 68만 원 수준입니다. 그 돈으로 수도권에서 관리비, 생활비, 의료비까지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빠듯한 일인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미 몸으로 느끼고 계실 겁니다. 반면 지방 중소도시는 같은 돈으로 훨씬 여유 있는 삶이 가능합니다. 서울에서 한 달 생활비로 150만 원 이상 쓰시던 분이 지방으로 이사하면 같은 수준의 생활을 70만 원대로 줄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한 달 80만 원이면 1년이면 거의 1000만 원입니다. 하지만 돈만이 이유가 아닙니다. 삶의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도심의 빠르고 소음 가득한 일상에서 벗어나 느리게 걷고 천천히 밥 먹고 저녁에 하늘을 올려다보는 삶. 그 삶이 몸과 마음에 훨씬 잘 맞는다는 것을 이사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사를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소개해드릴 5도시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도시는 전북 전주입니다. 전주는 지금 60대 이후 이주자 사이에서 가장 빠르게 주목받고 있는 도시입니다. 전주에 처음 발을 디디는 순간 이 도시가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한옥마을 근처 골목에 들어서면 시간이 다른 속도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처마 끝에서 빗소리가 다르게 들리고 돌담 사이로 새어나오는 된장찌개 냄새가 어린 시절 어딘가를 불러냅니다. 그냥 지나치는 골목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풍경입니다. 전주는 전통 문화와 현대적 편의시설이 공존하는 곳이면서 생활비가 전국 평균보다 낮은 편에 속합니다. 전북대학교 병원을 포함한 종합병원이 도심 안에 있어 의료 접근성도 좋고 KTX 전주역에서 서울까지 1시간 50분이면 도착합니다. 수도권에 자녀가 있어도 자주 오갈 수 있다는 것이 심리적으로 큰 안정감을 줍니다. 전통시장 문화가 살아있어서 아침마다 시장을 걷는 것 자체가 하루에 낙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이 잘 맞을까요? 전통과 음식 문화에 관심이 있고 조용하지만 너무 한적하지 않은 곳을 원하시는 분, 서울과 완전히 단절되기는 불안하신 분, 사람 사이에 정이 살아있는 동네에서 살고 싶은 분께 전주는 정말 잘 맞는 도시입니다. 단점도 솔직히 말씀드려야지요. 시내를 벗어난 외곽 지역은 대중교통이 불편합니다. 차가 없으면 이동이 제한될 수 있어요. 도심 가까운 곳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주의 새벽 안개가 걷히기 전 한옥마을 지붕 위로 은은한 빛이 스며드는 그 아침을 보신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잘 왔다고요. 말 한마디 없이도 그냥 알게 된다고요. 두 번째 도시는 경남 통영입니다. 통영을 처음 보는 사람은 이곳이 정말 한국인지 잠시 의심하게 됩니다. 남해의 쪽빛 바다, 크고 작은 섬들이 점점이 박혀있는 수평선, 언덕 위에서 내려다 보이는 항구의 풍경. 이 도시는 그냥 사는 곳이 아니라 살면서 계속 감동을 받는 곳입니다. 박경리 선생의 고향이고 음악가 윤희상이 태어난 곳이기도 한 통영은 문화적인 깊이까지 품고 있습니다. 통영국제음악제가 열리는 봄이면 도시 전체가 음악으로 물들고 한산대첩축제가 열리는 여름이면 이순신 장군의 기상이 항구 가득 퍼집니다. 골목골목 이어진 벽화들과 동피랑 마을의 계단길은 어느 계절에 걸어도 아름답습니다. 물가는 전국에서도 낮은 편에 속하고 해산물이 신선하며 시장 인심이 좋습니다. 아침마다 항구 시장에 나가 갓 잡아온 생선을 고르는 일이 이렇게 즐거울 수 있다는 걸 도시에서 평생 사신 분들은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한 달만 지나면 그게 하루에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됩니다. 어떤 분이 잘 맞을까요? 바다를 사랑하고 자연 속에서 천천히 걷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 문화적인 자극도 즐기시는 분, 도시의 소음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싶은 분께 통영은 최고의 선택지입니다. 단점은 대도시급 의료시설 접근성이 다소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큰 병원은 창원이나 진주까지 나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큰 병원을 자주 다니지 않아도 되는 분이라면 통영은 정말 완벽한 노후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녁 무렵 통영 바다 위로 붉게 물드는 노을을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있다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일이었구나 하고 느끼게 되는 순간 이곳에서는 시간이 다르게 흐릅니다. 세 번째 도시는 충북 청주입니다. 청주는 수도권과 지방의 딱 중간, 균형 있는 노후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2025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충북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이미 21.9%를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이 지역은 노인 복지 인프라가 빠르게 확충되고 있습니다. 충북대학교병원과 청주성모병원, 한국병원 등 주요 종합병원이 도심 곳곳에 있어서 내과, 정형외과, 안과, 한방병원까지 10분 거리 안에 거의 다 해결됩니다. 노후에 가장 불안한 것이 갑자기 아팠을 때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인데 청주에서는 그 걱정이 확연히 줄어듭니다. 청주공항에서 제주도 직항이 있어 50분이면 제주를 다녀올 수 있고 KTX 오송역이 가까워 서울까지 50분이면 도착합니다. 생활비는 수도권 대비 20% 이상 낮고 무심천을 따라 이어지는 산책로는 사계절 내내 걷기 좋습니다.
벚꽃이 피는 봄에는 무심천 둑길이 온통 분홍빛으로 물드는데 그 길을 산책하는 어르신들의 얼굴이 꽃만큼 환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어떤 분이 잘 맞을까요? 의료 걱정이 많으시거나 지병이 있으신 분, 자녀가 수도권에 살아서 자주 오가야 하는 분, 도심 생활에 익숙하셔서 너무 조용한 곳은 적응이 어려운 분들께 청주는 가장 안심이 되는 도시입니다. 단점은 자연환경의 아름다움이 통영이나 전주만큼 드라마틱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청주로 이사 오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큰 병원이 가까우니까 마음이 편하다고요. 노후에 마음이 편한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는 건강이 흔들리기 시작한 뒤에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네 번째 도시는 강원 춘천입니다. 춘천은 산과 호수와 강이 한 도시 안에 모두 담겨 있는 자연이 선물처럼 펼쳐진 곳입니다. 의암호 수면 위로 아침 안개가 피어오르는 장면은 사진으로 보면 그림 같지만 매일 아침 눈앞에서 보면 숨이 멈추는 것 같습니다. 소양강댐을 배경으로 걷는 봄내길 산책로, 가을이면 단풍으로 붉게 물드는 산자락, 겨울에 눈 쌓인 호수 위를 가르는 찬 바람까지 춘천은 계절마다 전혀 다른 얼굴로 사람을 맞이합니다. 강원대학교 병원이 도심에 있어 의료 접근성도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이고 노인대학과 복지관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어 사람을 만나는 기회도 많습니다. 서울에서 ITX 청춘 열차로 1시간 10분이면 도착하고 경춘선 전철도 다녀서 수도권과의 연결이 비교적 편리합니다. 어떤 분이 잘 맞을까요? 자연을 가까이 두고 사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고 싶은 분, 걷는 것을 좋아하고 조용한 일상을 원하시는 분, 그러면서도 사람들과 교류하고 문화활동도 즐기고 싶은 분께 춘천은 정말 잘 맞습니다. 단점은 겨울입니다. 영하 15도 이하로 내려가는 날이 있어 혈압이나 관절 질환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이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춘천에 이사 오신 한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에서 살 때는 하늘을 볼 시간이 없었는데 여기서는 매일 아침 호수를 보고 하루를 시작한다고요. 그 말 한마디에 춘천이라는 도시의 전부가 담겨 있습니다. 다섯 번째 도시는 경남 진주입니다. 진주는 남부지방 최고의 의료도시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상대학교 병원이 도심 안에 있고 각종 전문병원과 재활병원도 잘 갖춰져 있어 건강관리 걱정이 크신 분들에게 가장 든든한 선택지입니다. 남강을 따라 이어지는 진주성 산책로는 사계절이 모두 아름답습니다. 봄이면 진달래가 성벽을 타고 피어오르고 가을이면 유등축제로 남강 전체가 빛으로 물듭니다. 형형색색의 등불이 강 위에 떠있는 그 밤, 그 풍경을 보면 나이도 시름도 잠시 잊어버리게 됩니다. 재래시장 문화가 살아있어 일상 장보기가 편리하고 물가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편입니다. 특히 진주냉면과 육회비빔밥 같은 지역, 음식 문화가 깊어서 먹거리 하나만으로도 하루가 즐거워진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이 잘 맞을까요? 의료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 분, 남부 특유의 따뜻한 날씨를 선호하시는 분, 조용한 소도시보다는 어느 정도 도심 생활에 활기가 있는 곳을 원하시는 분께 진주는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단점은 수도권과의 거리가 멀어 자녀와의 왕래가 다소 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대중교통이 수도권 수준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진주에서 이사 오신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에서는 병원 하나 가려면 반나절이 걸렸는데 이제는 집에서 걸어서 다닌다고요. 무릎이 아파도 그냥 나갈 수 있다고요. 그 작은 변화가 하루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다고요. 자, 이제 실제로 이사를 결정하실 때 반드시 체크하셔야 할 것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사 결정을 할 때 가장 먼저 보시는 것이 집값과 전세가입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싸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집값이 싸도 관리비가 비싸거나 대중교통이 없어서 택시를 자주 타야 하거나 가까운 병원이 없어서 원거리 이동을 자주 해야 한다면 오히려 더 많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사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현장을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지도 앱에서 보이는 거리와 실제 내 몸으로 걷는 거리는 전혀 다릅니다. 가능하면 평일과 주말 각각 한 번씩, 오전과 저녁 각각 한 번씩 가보시기 바랍니다. 시간대에 따라 그 동네가 완전히 다른 얼굴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한 달 정도 단기 임대나 지인 집에 머물면서 실제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냥 방문했을 때와 실제로 살아볼 때는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또 하나, 그 지역의 복지관이나 경로당에 한번 들러보십시오. 거기 계신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그 동네가 노인에게 살기 좋은 곳인지 아닌지를 어떤 부동산 정보보다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답입니다. 이쯤에서 여러분께 솔직한 이야기를 하나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사 이후 후회하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충남 아산으로 이사 가신 이명희 어르신, 올해 75이십니다. 딸이 서울에 있는데 이사하면 자주 오기 어렵다고 했지만 집값도 싸고 공기도 좋다는 말에 결국 결정하셨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넓은 마당이 있었고 공기가 달랐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되면서 문제가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버스는 하루에 몇 번 오지 않았습니다. 복지관은 버스를 2번 갈아타야 닿는 거리였습니다. 무릎이 다시 아파서 병원을 가야 하는데 혼자 나서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딸은 바빠서 자주 오지 못했고 전화통화가 하루의 유일한 대화였습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기는 좋았는데 숨이 막혔어요. 결국 2년 만에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이사 비용만 2번 들었고 몸과 마음 모두 지쳤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충분히 알아보고 얼마나 나에게 맞는 곳인지 확인하고 결정하느냐가 이사의 성패를 가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반면 이사 이후 삶이 완전히 달라지신 분도 있습니다. 전주로 이사 가신 박정래 어르신, 올해 69이십니다. 서울에서 혼자 사시다가 2년 전에 전주로 이사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사투리도 낯설고 시장도 낯설고 아무도 나를 모르는 동네가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동네 경로당에 한번 발을 들이고 나서부터 달라졌습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같이 시장 가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매일 아침 시장에 가서 두부 한 모 사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일인지 서울에서는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이웃 어르신들과 함께 전통 음식 만들기 수업도 듣고 겨울에는 같이 윷놀이도 합니다. 무엇보다 관리비가 줄어드니 한 달에 한 번씩 제주도 여행도 다녀오신다고요. 서울에서는 매일 돈 걱정, 외로움 걱정을 했는데 지금은 그냥 사는 게 즐겁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살게 될 줄 정말 몰랐다고, 이사 온 게 내 인생에서 정말 잘한 일이라고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분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사는 장소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을 따지는 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맞는 삶의 환경을 찾아가는 일입니다. 그 차이가 명희 어르신과 정래 어르신의 인연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깊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공간은 단순히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공간은 사람을 만듭니다. 시끄럽고 바쁜 곳에 있으면 마음도 시끄럽고 바빠집니다. 조용하고 따뜻한 곳에 있으면 마음도 조용하고 따뜻해집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거처를 정하는 것이 마음의 방향을 정하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머무는 곳이 나의 생각을 만들고, 나의 생각이 나의 하루를 만들고, 나의 하루가 쌓여 나의 삶이 된다는 뜻입니다. 법구경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 된다고요. 그 마음을 만드는 것이 바로 내가 매일 숨 쉬는 환경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은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더 좋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환경이 있을 때 행복은 훨씬 가까워집니다. 어디에 사느냐가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합니다. 이 말을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꼭 마음에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살아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보면 쉬운 날이 단 하루도 없으셨을 겁니다.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때로는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자리를 기꺼이 내어주며 묵묵히 버텨오신 시간들. 그 시간들이 모여 지금의 여러분이 되셨습니다. 이제는 그 따뜻한 마음을 자신에게 돌려드릴 때입니다. 나를 위한 공간, 나를 위한 환경, 나를 위한 선택. 그것이 욕심이 아닙니다. 이 나이에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나고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오늘 소개해드린 도시 중 마음에 걸리는 곳 하나를 지도에서 찾아보시고 그 도시의 복지관 전화번호 하나만 검색해 보십시오. 그게 시작입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하나의 작은 행동이 21년의 방향을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볕이 들어오는 창가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고 오늘 걸을 길이 기다려지고 내 이름을 불러주는 이웃이 있는 곳. 그런 하루가 여러분 모두에게 반드시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노후는 어디에 사느냐로 결정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